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족의 마음이 어떻게 멀어지는지 그 긴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기 싫어하지만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같은 집에 모여 앉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흐르는 공기가 항상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어릴 때 느꼈던 서운함, 비교당했던 기억,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다투는 것은 어딘가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웃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웃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가족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며 느낀 것은 그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잠시 덮어둔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냄비 위에 뚜껑을 덮어둔 것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가족에게 그런 뚜껑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합니다. 체면도 생각하고 부모님의 마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삼키고 따지고 싶은 일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놀랍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하고 묻습니다. 왜 형제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했을까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이유를 돈에서 찾습니다. 상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을 보며 느낀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은 불씨가 아닙니다. 돈은 단지 종이일 뿐입니다. 그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은 오래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 더 칭찬을 받았는지,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참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장부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 장부가 조용히 열립니다. 그때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따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서로를 계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수없이 본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만으로 관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인 정입니다. 서로를 존중했던 기억,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태도,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관계를 붙잡아 줍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다면 단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참고 지내왔던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은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나이가 되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많은 중년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의 피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관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조금 일찍 깨닫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후반을 더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집안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결국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돈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갑자기 바꾸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낼 뿐입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훨씬 오래전에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자랍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지만 마음속 경험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으며 자랍니다. 어떤 아이는 늘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또 어떤 아이는 조용히 양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성장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조금씩 기록을 남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잊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느낀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참았는지 같은 것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이 바쁘고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떠나는 순간이 바로 그런 계기 중 하나입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마음속 어딘가에 기대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중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사라지면 사람은 갑자기 방향을 잃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더 많이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늘 이해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 감정을 꺼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장부를 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마음속 장부에는 서로 다른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늘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날도 있고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순간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은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미묘한 무게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오래 붙잡고 있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마음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가 더 무심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잠시뿐입니다. 대신 형제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조용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것은 가족 안의 중심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빈자리입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어른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준이 되는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한자리에 묶어두는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사라지면 가족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지, 누가 더 중심에 서야 하는지 같은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재산 이야기나 절차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자리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 말하지 못했던 기억,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숨겨진 두려움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사람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도 쉽게 튀어나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 화를 내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된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진다고들 말합니다. 젊을 때보다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며 느낀 것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쉽게 굳어지기도 합니다. 단단함은 중심이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굳어짐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아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람들은 아직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멀어져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유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앞으로의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도 떠오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어느 순간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욕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런 변화를 자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아주 단호해지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양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뒤에는 대개 말하지 않은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가까워지면 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투가 딱딱해지고 상대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눈빛에도 경계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날카로워지고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방어하게 만듭니다. 방어가 쌓이면 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길어집니다. 나는 이것을 조용한 멀어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큰 소리도 없고 큰 싸움도 없지만 마음이 서로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서로 오랜 시간을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릴 때의 기억을 서로 알고 있고 약점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웃으며 넘기던 말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해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버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편하게 지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중년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태도가 더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도 굳어집니다. 말이 굳어지면 관계도 굳어집니다. 결국 사람은 더 외로운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은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사람이 어떤 갈등 속에 서 있을 때 나는 늘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흔듭니다. 당신은 이기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편안해지고 싶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편안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평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계속 이기려는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오래전 이야기까지 꺼내옵니다. 몇 년 전의 말, 예전에 있었던 작은 사건들,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설명합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열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고 더 외로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싸움 속에서는 오래 평온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이겨도 몸과 마음이 계속 긴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긴장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주고 마음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을 오래 끌고 가면은 그 무게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삶의 중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년의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야 주변의 사람들과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거칠어져 있으면 어떤 말도 서로에게 닿지 않습니다. 특히 형제 사이의 갈등에서는 이 질문이 더욱 중요합니다. 형제는 서로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고 서로의 약한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면 말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서로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서로를 이기려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신이 옳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말이 관계를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종종 행복에 대한 생각도 함께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그것은 완전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외로우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한 관계 속에 있으면 삶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자신의 삶을 지켜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더 강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해보면 자존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좁은 자리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계속 싸움을 이어가면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이 정말로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기고 싶은 마음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나는
인생의 긴 시간을 지나오며 한 가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이루고 더 크게 인정받고 더 멀리 가려고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인생의 후반에 서게 되면 조금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늘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말과 침묵과 거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관계를 지키는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 사이처럼 오래된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먼저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마음이 거칠어져 있을 때 나오는 말은 상대를 찌르게 됩니다. 그 말은 순간에는 속이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남긴 흔적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오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말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순간에 감정이 만든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멈춤이 관계를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남기도 하고 거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바로 대답하고 싶어집니다. 상대의 말을 반박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말은 대개 감정이 앞서 있기 쉽습니다. 그럴 때 잠시 말을 멈추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잠깐의 침묵 속에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면 생각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그때 하는 말은 훨씬 부드럽고 정확합니다. 나는 이런 침묵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다툼을 피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항상 마음까지 같은 방향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이 관계를 더 오래 지켜주기도 합니다. 거리가 생기면 마음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큰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가족과 완벽하게 화해하지 못했더라도 마음속에서 미움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남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온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싸움 속에 있었는지 하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기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늙어가는 존재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쌓이면 삶의 끝자락에서도 마음이 부드럽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긴 인생이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